자, 우리는 여기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곧 이제 그럴 텐데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가? retirement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이런 뜻이 또 되거든요. retire, 타이어를 다시 끼워라. 그러면 60이 되고 저희 이제 친구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한다고 이렇게 뭐 메시지에 많이 올라와요. 은퇴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다 이제 만 60 되면 다 이렇게 은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저 자신도 그렇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뭐 이렇게 미래에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좀 준비해야 되는 거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I am tired. 나 너무 피곤해. 타이어 교체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너무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노후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사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노후에는 준비할 수 없는 노후 준비. 뭐 언제 하란 얘기죠? 노후가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노후 빈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장로님의 일, 목사님, 집사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실질적인 나의 미래다. 그래서 자녀가 그러면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였고 효 문화였죠.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가난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러분 노후를 부양해 줄 거라 이런 거 기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제 아내하고 결단했습니다. 아들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라.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좀 돌봐줄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야 너희나 잘 살아. 너희들이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금리가 요즘요 너무 낮잖아요. 옛날에 1억 넘으면 200만 원 나온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 여기 계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눈칫밥 먹는 신세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을 갔다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요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이분이 그 병원에서 열심히 병원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이렇게 전도하셔서 그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희망에 차 있으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마닐라 가면 선교사님들 좀 만나거든. 꼭 전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라니까.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은퇴하고 오면 할 일이 두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유치원 앞에 가서 팻말 들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준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은 가솔린 스테이션에 가면 기름 넣어주는 아저씨 딱 그 모자 쓴 그 아저씨들 그 다 선교사님들이래.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있을 때 자기 미래를 위해서 빨리 준비를 하라고 그 얘기를 정말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사명감을 느꼈어요. 옛날 같으면 선교사님들 나가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간증 한번 해주세요. 또 장로님들이 선교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요즘 이제 점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줄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나왔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정도의 이제 이 교세도 많이 줄어들고 재정도 약해지고 또 한국 강남에 있는 교회 가보니까 할머니 몇 분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수요 예배 갔더니 3분 앉아 계시고 우리 부부 가니까 5명 앉아.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큰 대형 교회가 수요 예배가 이게 이제는 시대의 변화도 또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성도들이 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직시하고 이제는 자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목회를 못할 수도 있고 선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는 왔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게 문제예요. 당신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 옛날에는 뭐 60 환갑 잔치 해준 게 왜 해줬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 한번 세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60 가서 오대 얘기도 못해요. 일하시는 분들 70 중반인데 우리 여기 저 신용기 장로님 한번 보세요. 몇 주 전에 왔는데 저 손잡고 힘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러는데 와 제가 80만 못 얘기하겠더라고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90, 100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60대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뭐 건강하게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30대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오면 30인데 30부터 지금까지 보통 30년 일한 거잖아요. 그 60부터 30년 일하면 90이거든요. 90까지 여러분 살면 우리 자녀들이 거의 60, 70 따라오거든요 이제. 그럼 그들도 살기가 바빠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러면 자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의 미래다. 다가온다. 그러면 오래 사는 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저도 한국 가보니까 야, 돈 없으면 진짜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자면 아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제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노후 준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가능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 20만에서 40만 원 받는 분들이 217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많을 것 같지만 85만 명밖에 안 되고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요 8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혹시 저 국민연금 제대로 이렇게 넣고 계신 분 한번 손만 한번 들어 보실래요? 국민연금. 네? 받고 있는 분들은 빨리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200만 원 정도는 돼 최소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200만 원대래요. 그러면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또 이 교단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민연금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의외로 보니까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러면 4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여러분 도움이 별로 안 돼. 할 수 없이 주유소 가서 주유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빨리 자각하는 데부터 그 대안을 찾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런 것을 처절하게 좀 깨지는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이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P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P는 펜션, 그다음에 I는 인슈런스, 그다음에 S는 Save Asset, A는 Active Asset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연금 자산, 즉 펜션을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한국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연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면 99,000원 가장 최저부터 납부를 할 수 있고요. 납부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0까지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는데 조금 더 비용, 그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60세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연락을 하셔서 60세부터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의 액수가 더 늘어나요. 그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먼저 P, 연금을 먼저 준비해라. 우리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연금 가지고 환율을 좀 막겠다고 뭐 하느니 마느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국민들의 연금을 손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빵꾸 나면 이익이 나면 다행인데
밟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라. 그다음 두 번째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위해서 약 3개월 정도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에 보유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요. 1년, 단기, 2년, 3년, 또 5년 이렇게 있는데, 채권 같은 걸 여러분 사놓으면 안전하기는 한데, 이율이 보통 필리핀에 이제 채권 같은 건 약 5%에서 한 6.5%대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팔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로서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필요한 것 중에, 제가 다른 보험은 제가 추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보험은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어떤 대비하는 형식이지, 그게 투자라고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게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보험은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스톱됐다가 들어가면 다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실비보험을 여러분들 하나를 꼭 드셔야 돼요. 저도 이제 병원에 갑작스레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 이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비용이 한 180만 원 나왔더라고요.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근데 크잖아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전부 실비로 하니까 돈을 거의 한 70%에서 80%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더라고요. 실비보험을 빨리 하나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하면, 제가 이제 저 일을 도와주는 한국의 그 보험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의 일은 우리가 아직까지 좀 외국인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꼭 들어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자금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투자자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어렵다 생각하느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을 좀 우리가 보려면 0.2% 이들은 누군가? 이제 홍익희 씨, 원래 오랫동안 코트라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셔요. 그래서 유튜브도 나오시고 하는데, 유대인 경제사 하는 것들 제가 좀 추천합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스타벅스 창업자의 하워드 슐처,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건 다 아시죠? 거의 뭐 세계적인 이런 모건 스탠리부터 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거대한 투자 은행들, 또 이런 금융 회사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뭐 거의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은 왜 그렇게 세계 경제를 주무를까?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무르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 우리는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20%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는 놀라야 돼. 놀라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놀라.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0.2%인데, 그들의 지능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지능은요 94밖에 안 돼요. IQ가 100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은요 평균 10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IQ가 유대인들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요? 우리 IQ는 높은데 왜 저들이 더 잘 산대? 좀 열받는 거죠. 근데 노벨 수상자는 200명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명인데, 노벨 평화상은 그냥 주는 상이에요. 그냥 그 뭐 제일 어려운 게 노벨 화학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주로 유대인들이 받는 노벨상들은 그런 상을 받는, 특히 경제학. 그래서 억만장자의 전 세계 30%를 이스라엘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하는 이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하나 추천드리는 책은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을 오늘 참여하신 분들 꼭 사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육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요. 짝을 지어서 질문합니다. 대화합니다.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 학습법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IQ가 94지만은 106인 한인들보다 훨씬 노벨상을 많이 받고 그 200배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좋은 머리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머리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 이게 우리가 좀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다 이런 데잖아요. 생각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미국 지금 이자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몇 %요? 2.5%. 네. 이제 생각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미국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한번, 네. 미국은 12월 현재 지금 3.75%예요. 그 이자가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자는 쉽게 얘기해서 돈값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게 이자라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값이 이자율이고요. 돈값 하락률이 뭐냐면 이걸 인플레라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돈값이 하락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돈값 하락률이다, 이자는 돈값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죠. 근데 이자가, 미국의 이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 큰 이 자본들이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필리핀의 이자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 몇 프로요? 7, 8%.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제목이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없지 않아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네. 아, 필리핀에? 네, 왜냐면 은행에 돈 넣어놔도 묶어놓지 않으면 거의. 예,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예. 우리 배 목사님. 6%. 예. 이자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12월 10일까지 해서 낮춰가지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3.75%라 그랬죠. 지금 4.5%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많이 낮춘 거예요. 그 이자율을 낮추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에 좋다, 나쁘다? 역시 선교사님들이니까 이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긴 멀군요. 이자가 낮으면 좋은 거죠. 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금융을 잘 빌려서 쓸 수가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어떨까요? 필리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섹터가 떨어지죠.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았냐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마카테에 있는 아얄라 그룹이 빌딩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뭐 2빌리언 들어간다 치면 처음부터 지금 빌딩을 지으려면 아주 팔리기 전에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런 돈을 다 BPI 은행, 자기 아얄라 그룹 은행이에요. 그런 BPI 은행 같은 데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할부로 판매해가지고 돈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자가 높으면 갚아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얄라 랜드, SM 프라임 홀딩, 메가월, 그 다음에 필 인베스트, 이런 이제 큰 부동산, 센츄리 프로퍼티, 이런 회사들 보면 지금 주가가 너무너무 박앤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와, 필리핀 주가 엉망이네 이러지 말고 와, 30% 박앤 세일 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자의 이제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를 알려면 뭘 알아야, 거시경제를 알아야 돼. 거시라는 것은 매크로 큰 숲을 알아야 된다. 숲을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을 보는 게 뭐냐? 거시경제인데 미국의 이자율, 필리핀의 이자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고 있어야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대 부동산 섹터가 이제 좀 상승하겠구나. 왜? 이자율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회사 중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아얄라 몰이야. 그러면 아얄라 이제 알리라고 그러는데 ALI, 아얄라 랜드 인코퍼레이티드. 그럼 이 기업이 지금 20몇 페소밖에 안 하거든요. 52페소 하던 기업이. 그러면 거의 뭐 절반에 내가 박앤세일 buy one take one 개념이네. 하나 사면 하나 받는 거네. 그러면 기업 투자하면 거의 저점이니까 사면 손해볼 확률이 떨어지겠죠. 올라갈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사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올라갈 확률이 낮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자가 지금 몇 프로나 되지? 이걸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우리가 GDP라는 게 Domestic Gross Domestic Product이 이제 옛날에는 GNP라는 National 이걸 많이 썼지만은 이제는 GDP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필리핀 GDP는요, 원래 우리가 6% 7%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 정부 목표가 5.5에서 6.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25년도 3분기 조사해보니까 4%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DPWH의 우리를 치면 건설교통부의 그 비리 사건, 이제 홍수 때 큰 땅에 이제 엄청난 저장 탱커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했다가 메트로 마닐라의 이 MMDA가 쓰고 있는 그 물 뿌리고 청소하는 물은 그 물을 받아서 쓴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제가 옛날에 정부의 프로젝트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DPWH 직원들하고 짜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투자를 많이 이렇게 좀 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소가 제가 94년도 왔을 때 페소가 16, 20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60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소 평가절하가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필리핀 사람은 16명하고 미국 사람 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57명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영 약해진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하고 이 필리핀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또 환율하고는 왜 중요하냐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58, 59, 그 60을 칠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예? 지금 환율이 지금 뭐 거의 1달러가 50, 거의 9, 뭐 8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는 좋죠. 그러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56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익을 좀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돈을 또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페소로 가져갈 수 있나요? 달러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얼마 줘야 돼요? 1달러에? 59페소를 줘야 되잖아요. 59페소를 지금 그동안 56에 들어왔다가 59엔 3페소의 이익을 환차손에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자꾸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환율 리스크,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필리핀 주가가 8,500포인트 하던 게 지금 6,000포인트도 깨져가지고 지금 5,900포인트까지 깨져버렸거든요. 우리 필리핀의 정권시장, 자본시장에 외국인이 얼마 정도 혹시 들어오는지 아세요?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투자 비율. 예? 외국인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몇 프로요? 60?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필리핀 내국인들은 실제로 한 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외국인이 55%예요.
제가 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한 가지 사실이, 제가 기아자동차에 입사했을 때 이제 수원에 우리 그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그 수원에 그 삼성전자 그 제조 공장이 그 앞에 있었어요. 버스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그 아리따운 누님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데 닭장에 뺑아리들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들어, 옷을 입고.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고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누가 머리가 탁 깨지는 소리를 하나 하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 직원들이 혜택이 어떤 혜택 받는지 아나? 그러길래 월급 받고요, 뭐 상여금 받고 여러 가지 혜택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 발을 한번 밟지도 않은 외국인들이 55%가 삼성전자의 마진을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봤던 우리 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생하던 누님들은 뭐만 받아요? 월급 딱 받아가고 상여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지도 않고 해외에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몇 분 또둑또둑 하는 분들이 55%의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배당금을 다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와, 우리는 그냥 진짜 고생 많은 일만 하고 돈은 앤놈이 다 제주는 말이지 누가 부리고 돈 다. 제가 그 열받은 필리핀에 와보니까 똑같네. 55%가 다, 여러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뭐랄까 전기 이거 요즘 아주 겁나게 그냥 디스커넥션 레터 잘 보내더라고. 안 내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갖고 빨리 내라 막 이래가면서 땡겨 가지고 내잖아요. 돈은 잘 내. 근데 뭐랄까를 뭐 30년 우리가 써도요, 고맙다는 편지 하나 안 보내. 이 자본주의성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건 실제 그러잖아요. 뭐랄까에 미스터 방일리난 회장이 고맙습니다. 우리 한인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전기를 제때 매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 하나 받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저는 받거든요. 인사만 받는 게 돈으로 받거든요. 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한국전력에 해당되는 머랄코 기업은 독점 디스트리뷰션 회사예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아얄라, AC 에너지라고 이런 회사들이 생산하고 어보이티스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부터 이 메트로 마닐라까지 전기를 보내야 되겠죠. 이제 NGCP라는 내셔널 그리드라는 이 정부 기관이 전기를 여기까지 옮겨줘요. 22,000볼트가 이제 옵니다. 오면 메트로 마닐라 가까이 오면 머랄코라는 회사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22,000볼트를 220볼트를 딱 낮추면서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다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랄코가 하는 거예요. 머랄코만. 그러니까 독점이죠. 이 메트로 마닐라하고. 제일 또 전력 소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는 전기세를, 저희 집도 거의 뭐 7,000페소, 8,000페소 나와요. 매달. 한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 내면서 우리는 그 기업으로부터 절대 주식 한 주도 안 사놓는 거죠. 여기 거의 다 지금 다 글로브 쓰시죠? 예. 글로브 조벨 데 아얄라 회장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러브레터 받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글로브를 이렇게 오랫동안 써주셔서, 그래서 작은 성이나마 배당금의 이름으로 돈을 좀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들어오면 나가기 바쁜 거예요. 들어오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의 수입을 다변화해야 된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노동소득은 여러분 노동을 멈추는 순간 스톱되는 소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무실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70에 은퇴하시면, 목회자들 65세, 70에 은퇴하시면 그때 되면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병원 가기 바쁘고 치아도 하나씩 빠지고 뭐 그냥 음식도 잘 못 먹고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 새로운 일거리 찾는다고요? 젊은 20대, 30대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신유 목사님이 내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게 정신 좀 차리라 저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필리핀 물가는 어떨까요? 물가 옛날에 생각하면 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물가는 상당히 필리핀 지금 BSP는 뱅코 센트랄랑 필리피나스인데 이게 필리핀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 이제 우리 한국은행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BOK, Bank of Korea. 복하고 비슷한 이 이제 중앙은행인데 지금 정부의 목표는 2%에서 4%인데 지금 지난달 11월 달이 1.5%로 아주 지금 물가는 잘 잡고 있어요. 왜? 대부분 이 빈곤층이 물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대통령까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가는 나름대로 잘 잡고 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평균 연령이 24세예요. 근데 인구는 지금 현재 치킨 1억 1,500만 명 정도 되고 제가 94년도 왔을 때 8,500만 명이었는데 불과 30년 만에 3천만 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한국 인구의 지금 거의 몇 프로예요? 거의 6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면 한국처럼 제조, 조선, 철강, 자동차, 또 전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로 서비스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Overseas Filipino Workers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되면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달러를 잘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죠. 달러 보유, 외환 보유고가. 근데 고용률이 지금 상당히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5% 정도 지금 하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job rate goes up to 5% in October. 우리 이제 필리핀 Statistics Authority라고 PSA라고 하는데 통계를 찾을 때는 이 자료를 좀 자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률도 필리핀에 떨어지고 또 이자율도 낮춰지면서 산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제 통화 팽창이라 그러는데 이제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 민간 기업들에게 일거리가 많이 가겠죠. 이걸 우린 재정 확대 정책, expansion policy라 그러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가 조금 2025년보다는 많이 풀릴 거예요. 첫째, 이자율이 낮아졌다. 기업들이 재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DPWH 이런 거 하고 또 이 환율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 고용이 올라가고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가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것이 경제라고요.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여러분 신문을 좀 봐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뭐 동아일보, 조중동,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지만 필리핀에는 우리가 잘 안 보죠. 한인신문 외에는. 그러니까 한인신문은 뭐 일부 이제 제한된 정보들만 들어오는데 이제 최소한 우리 앞으로 이제 좀 필리핀 시장을 알고 사람을 알고 국가를 알고 경제를 알려면 4가지 정도 신문을 반드시 아침에 좀 보는 게 좋다. 비즈니스 월드, 필리핀 스타, 그 다음에 인사이드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리오나리오라는 신문 4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즐겨 보는 신문 4가지 신문이 아침에 제가 1시간 정도 쭉 이렇게 보는데 이제 기업들을 보죠. 자, 그래서 오늘 미 연준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 하나를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뭐냐? 금융 문맹.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뭐 정치학하고 경제학하고 경영학하고 뭐 기계공학하고 이래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 문맹이 이게 나오게 되면 생존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됐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 누구도 이제 경제 공부 꼭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경제 공부 안 하면 어려운 세상이 이제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을 보다가 인생은 에너지의 문제인데 큰 에너지는 igno가 아니라 결핍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얘기 좀 다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저도 5년 전에 코비드 왔을 때 정말 성도님들 한 3, 40명 있던 분들이 한결같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 남아가지고 여보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쌀도 떨어졌다 그러지. 남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래요. 야, 이래 어떡하지? 제가 사업하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돈 얼마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11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내 시드만이 가지고 나 미래 설계 한번 해볼랍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또 저 성격에 남한테 손 벌리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 결핍이 오늘 저에게 어쩌면 필리핀에서 경제를 좀 뚫어지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갖게 되었고 또 필리핀 모든 자본시장의 흐름과 또 이런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준 게 잉여가 아니라 저의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핍 부족한 거 있는 분들은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럼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 소리잖아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핍, 경제적 결핍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 에너지를 갖게 됐다. 이거는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이런 부족함이 많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존 카바제인이라는 분은 우리가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우리가 많은 이 자본시장은 다 어렵다.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주식 얘기하면 아이고 뭐 그렇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엄청난 돈들이 오늘도 지금 필리핀 시장에 들어왔다가 외국인은 55%가 지금 투자를 하고 이래저래 돈을 또 벌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본이에요.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캐피탈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피탈이 주인인 세상,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거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캐피탈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게 뭐냐? 캐피탈리즘. 그러면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꽃이 뭐냐?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꽃을 피우고 이게 사실은 완전히 아름답게 발화가 되어서 한 것을 미국에서 피운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맨날 파도에 맞고 그냥 뒤로 쓰러지고 이러지 말고 이제 파도 타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제 타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돈 좀 벌고 좀 만질 때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시지 한 푼도 없을 때 가르쳐 주니까 미치겠어요. 뭐 이런 기도를 제가 혼자 왜 안 하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 파도 타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투자할 돈이 없네. 투자는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제 그걸 하는데 서핑 보드가 있었는데 서핑 보드가 없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파도 타는 법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1편에 이제 좀 들어갈 때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좀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FOMO라는 말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이게 뭐냐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요즘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을 한다 무슨 뭐 이더리움을 한다 뭐 이러는데 야 그거 뭐 하는 거래?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괜히 두려운 거예요. 나만 이거 뒤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특히 우리 서울 강남이 말이죠. 이런 거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처제가 대전에 있는 큰 연구소의 박사인데 이분이 엔비디아 초기에 그 메모리 칩을 개발한 게 우리 애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거기서 개발했대. 우리 처제는 저 시골 진주에서 올라가고 촌놈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연구원들은 그때 그 할 때 이 연구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산 거야. 이 친구들이 세월이 좀 지났는데 좀 자꾸 하루하루 자꾸 이렇게 사직서를 내더래. 야, 너 아직 한참 일할 때인데 왜 사직하냐?
그러니까 누나 전에 그 우리 연구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후왕 좀 샀는데 저 자산이 지금 40억이거든요. 40억. 그래서 그만두더래. 우리 처제가 미치겠더래. 자기 연구의 총책임자가 저 처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처제는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어. 두 명이나 그래도. 그 정보에 늦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주식을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있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언니는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좀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동생의 아픔을 보고 fear of missing out.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필리핀에 계신 특히 선교사님들 가장 소외 계층이에요. 뭐로부터? 바로 이 포모의 주 인물이 지금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지금 필리핀은 더 심각해. 필리핀은 제가 필리핀 정권거래소의 그 자격시험을 볼 때 그 당시에 집계 보니까 필리핀의 전체 1억 1,500만 명 중에 1%만 투자하더라고요. 1%. 네, 100만 명 조금 더 돼요. 근데 G캐시가 나오고 나서 G캐시에 들어가 보면 G베스트라고 있어요. 그걸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2.8%로 올라갔어요. 갑작스레 몇 년 만에 1.8%가 올라간 거예요. 2.8%가 투자를 해요. 미국은 60% 투자해요. 한국에는 거의 30%에서 40% 투자하거든요. 그럼 필리핀은 지금 6,000포인트 개월 되는데 지금 2.8% 투자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이 아니라 그냥 한 10배만 10%만 투자해도 여러분 지금 머랄코 주가 한 주 주식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머랄코 주식 우리 치면 우리 저 한국의 한전 주식 필리핀의 한전 주식 머랄코 한 주에 얼마 정도 할까요? 어차피 모르는 거 하면 뭐 대충 얘기해 보는 거죠 뭐. 예? 500페소. 500페소. 네. 한 주도 아직 안 사셨죠? 네. 지금 곧 아마 내년 되면 1000페소 되지 않을까. 제가 왔을 때 29페소 했거든요. 94년도에. 그래서 저는 쓰레기 주식 장크 스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500페소 되고 지금 600페소 쳤다가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머랄코가 홍콩 개혁의 메트로 패시픽이라는 그룹에서 투자를 했는데 국가 그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 회장이 미스터 마뉴엘 빵일리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머랄코하고 PLDT하고 회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경영에 아주 어떻게 보면 아요코카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배당금이 한 5.8% 정도 나옵니다. 배당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세부 패시픽의 회장이 잔 코콩웨이라는 이런 JGS를 잔 코콩웨이 그 홀딩 회사가 있는데 이 홀딩 회사에는 머랄코하고 PLDT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배당금 나올 때 4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나옵니다. 4월달하고 10월달 나올 때 배당금만 재무제표에 보면 6.1빌리언을 배당금만 받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은 왜 삼성, 현대,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필리핀의 좋은 기업에 그 주식을 사서 배당금으로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순수익이잖아요. 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금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든 또 외국인이고 우리가 비자를 갖고 있으면 배당금 소득세는 10%밖에 안 돼요. 10%만 내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거기서 변제가 되거든요. 거래세가. 그러니까 다른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그 세금이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나중에 오른 거에 대해서 2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적이야. 근데 필리핀은 전혀 그게 없어요. 자본시장 효율화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보고 오히려 아프면 한국 가서 돈 쓰고 오고 투자는 필리핀에서 해라. 저는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방문해요.
돈은 필리핀에서 벌고 치료는 한국 가서 잘 받고 쇼핑하다 들어오시면 좋겠다. 저게 이제 제가 인생의 후반전 계획.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꿔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모으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잘 모아요. 근데 투자는 잘 못해. 그러니까 좀 용기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좀 특히 이제 필리핀이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분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 if you're born poor,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it's not your mistake.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But if you die poor,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it's your mistake.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여러분 실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나의 이 재정, 이것을 내가 좀 실패했구나.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딱 케어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은퇴하면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케어하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실 돈에 대한 이런 경제 교육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생일 때마다 좀 돈을 이렇게 모아서 가족들이 투자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뭐 코카콜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18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나오거든요. 18세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유학 보내고 돈은 막 쓰고 하는데 뭐 돈 얘기하면 너는 공부만 해. 공부. 부모가 신경 쓸 때니까 넌 공부만 해. 그리고 석가의 대학만 들어가. 이게 이제 부모들의 우리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에 대한 이 철학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거죠.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굉장히 보면 희생양이, 우리도 첫 번째 희생자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안 하냐면 판단하는 교육을 안 해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건 안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 요즘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 투자 닥치는 대로 제가 외국 서적들하고 해가지고 한 200~300권을 제가 사서 지난 5년 동안 죽게 하면 살기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투자에 정석이 있는가? 정석이 있더라고요. 수학에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도 정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석을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좀 공부를 좀 자신있게 제가 좀 했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 웨슬리,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keep money as much as you can.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버십시오. 모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줘보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선에 대한 철학이에요. 왜 그럼 돈 벌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자선하기 위해서. To give.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차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좀 이렇게 의시되고 명품 가방 메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생각부터가 자선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 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경제를 대하는 철학이, 생각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를 대할 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받아야 돼요. 제가 이게 자랑 같지만 바로 그런 한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제가 배당금이 한 15,000~16,000 페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랑 둘이서 여보 성탄절에 이게 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한 친구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업도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세부에서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세부 갈 비행기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이제 22살짜리 청년인데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아내랑 기도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그 텍스트가 왔는데 Hi Dad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잘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버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 버는 재미가 확 달라져요.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요. 정말 재밌는 일들이라. 이거는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돈 버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 이 마인드셋 자체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문제지. 돈을 노예로 부리면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성경적 재정 원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냐 돈이 마스터냐 그럼 내가 슬레이브이냐 또 돈이 내 슬레이브냐 이거 기준 빨리 잡아라. 성경이 바로 알려주는 게 그거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을 노예로 부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세 가지인데, fruitful, multiply, fill and subdue.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포함돼.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multiply는 뭐냐면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이 표현이 뭐냐면 multiply를 보여주는 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뭐를 주나? 먹을 양식을 준다. 그 두 가지죠. 뭐 줘요? 씨. 씨가 뭔데요? seed money. 그 내년에 심을 씨앗을 남겨놓아야지,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이제 뿌릴 씨앗이 없는 거죠. 투자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seed money는 내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를 떼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씨와 먹을 양식 따로 구분해 놨죠. seed to the sower and bread for food. 그러니까 seed는 미래를 위해서, 그냥 food는 bread는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빵을 준다. 그럼 두 가지. 이것을 구분해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뭐냐? 내가 쓸 비용으로 쓸 70%. 그 다음에 씨드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될 20%. 10%는 뭐냐? 여러분의 11조. 그래서 10개가 들어오면 맨 먼저 하나를 뗀다. 11조 봉투에 담는다. 그리고 두 개를 따로 구별해서 그것을 씨드로 남겨둔다. 언제를 위해서? For next year. 그리고 7개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10,000페소 들어오면 7,000페소만 내 거야. 3개는 내 거 아닌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냐? 어린 아이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맨 먼저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통을 이렇게 딱 4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10, 10, 10, 70 봉투 4개. 근데 뭐 돼지 저금통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하나 둘 이걸 셀 때 10개 동전을 가지고 11조 통에다가 하나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땡그렁 하는 그 소리가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아, 이건 11조 for God, 하나님 위한 11조. 그 다음에 하나는 for future, for winter, 추운 겨울을 위해서 그 10%. 그 다음에 10%는 multiply, 바로 이 창세기 원리. 이 씨드를 여기다 10% 땡 담으면, 그러면 아이야 몇 개 남았니? 7개요. 7개는 네가 마음껏 쓸 수 있어. 이것을 숫자를 세는 순간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이제 손자를 보면 생일이 되거나 이러면 가가지고 뭐 멋진 옷 사왔다 막 이러지 말고 현금을 가져가세요. 어린 아이들도 현금 좋아해요. 그 현금을 가져가서 통을 딱 4개 준비해가지고
딱 바깥에 붙어요. 11조. 10% for winter, 10% for investment. 그러면 70원 네가 쓸 수 있는. 그래 가져가서 돈을 주면서 탁 넣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일 때 가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만 해보면 아이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18세 될 때 아마 제법 많은 돈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해보자 이 말이죠.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금융교육을, 다음 세대 금융교육을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가문의 경제의 어떤 틀이 바뀌지, 그러한 평생 안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보고 좀 잠시 10분만 좀 쉬죠.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략이 뭐죠? 지략은 어릴 땐 바로 지략이 생길 수가 없죠. 좋은 자가 있으면 되겠죠. 그분을 통해서 들으면 되겠죠. 이건 우리 이제 financial advisor, 이제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을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안 물어보고 혼자서 이제 이게 뭐 영끌하고 몽땅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이제 쫄딱 잃어가지고 말은 못하고 땄을 때만 또 얘기해요. 이번에 20% 생겼다고. 근데 이런 거는 절대 얘기 안 해 사람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이제 어드바이스가 있으면 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앉아서 계산한다는 게 뭡니까? 앉아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계획을. 가계부도 좀 써보고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걸 좀 앉아서 골 세팅, 목표를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신명기 28장 8절이 제가 성경을 수천 구절을 지금 뭐 다 뽑을 수는 없는데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 가득 들어있기도 하지만 저의 경제 교과서예요. 제가 경영학 했는데 경영학 석사했던 거 배웠던 거에 수없이 많은 게 성경 속에 이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창고와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왜 하필이면 그냥 하면 되지 명령까지 할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 두 곳에 내가 복 준다. 그러니까 복 주는 두 곳을 정해놨다고 하나님이. 하나는 손 뭐죠? 부지런함, 근면 성실. 네 손으로 하는 지금 하고 계시는 자영업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 이건 이제 일반 은총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녀도 불교 다녀도요. 남매 열한경교 또 무슬림 다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돈 벌어요.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내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가 있고 손이 있다. 손은 뭐냐? 노동소득이다. 창고는 뭐냐? 자본소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 나는 노동소득만 있었지 자본소득을 할 창고가 없었네.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 곡간, barn 또는 storehouse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창고가 없었구나. 제가 그 생각하다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살면 이제 고구마를 캐잖아요. 그럼 고구마를 이제 가을에 캐가지고 겨울에도 먹어야 되고 봄도 먹고 이제 다시 심을 때까지 또 있어야 되는데 시고구마를 그 아래 구들에다가 이제 큰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밥이죠. 밥만 되면 고구마 싹 꺼내갖고 이렇게 이제 먹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가만히가 싹 줄어드니까 아버지는 금세 눈치채더라고. 고구마가 점점 줄어든다. 왜냐면 우리 아들만 4시거든요. 하나씩만 먹어도 4개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구마 이만한데 금세 며칠 먹어보면 쑥 줄어들죠. 또 우리가 얼마나 돼지기 맞았는지요. 이놈 자식들 딴 거는 먹어도 시고구마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굶으려고 함장했나 뭐 이러면서 되게 두드러 맞았던 게. 그래서 씨도 많이 그러면 제가 그냥 그 고구마가 생각나가지고 내년에 심을 시고구마는 먹지 맙시다. 우리 지금도 잘 맛있게 다 잘 드시고 계시죠? 먹으면 안 돼. 성경이 말이죠. 기가 막혀요. 신명기 28장에 In your storehouses and in all to which you set your hand. 분명하게 딱 구분해놨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스토어하우스, 우리 이제 킹 제임스는 이렇게 해놨는데 NIV나 이런 데 뭐 바른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느 또 좋은 신앙인은 곡간 원리라는 책이 또 이걸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성경이 놀랍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ll.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기적적으로 팍 해서 사업이 되게 해갖고 돈이 팍 벌리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재물을 얻을 뭐를 준 거예요? 파워를 준 거예요. 파워. 능력을 준 거예요. 이 NIV는 ability to produce weal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는 power to get wealt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같아요.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 돈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기도하면 복 준다면서요.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래요. 능력을 준다 그랬죠. 언제 돈 준다 그랬냐.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팍 깨지는 거예요. 응? 파워 제대로 성경 좀 읽어라. 응? 재물 얻을 능력 준다 그랬지 재물 준다 그랬냐. 그럼 우리가 그럼 재물 얻은 능력 가지고 실제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고린도전서가 결론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Do all to the glory of God. Ad maiorem Dei gloriam.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도, 일도, 목회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그래서 잠언서 22장 우리가 해야 될 것,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a man who excels in his work,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 그 네가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을 봤느냐? 그 사람 왕 앞에 선다. 존귀함을 입는다 이 뜻이잖아요. 천하게 여김받지 않는다. 그럼 왕 앞에 설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공부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론과 실기를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론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해. 근데 요즘 뭐 투자 잘 돼갑니까? 아직까지 한 주도 못 샀네 이러면 참 답답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번에 보면 잠언시 13장에 요거만 이제 보고 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leaves an inheritance to his children's children. 누구예요? 나의 children's children. 우리 김종현 집사님 children's children이면 행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손자 미나. 그러니까 산업을 누구에게 끼쳐야 하냐면 행수한테 끼치지 말고 미나한테 끼쳐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학벌은 할아버지의 재력에 달렸구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커 올라오는데 정말 우리의 재력이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구냐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셔야 된다고. 그래서 손자 손녀들 오는데 용돈이라도 좀 지어줘야지. 그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애들. 그럼 우리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10분 좀 휴식하고 찬전하고 계속하죠.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